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하나이글스 홈 경기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상 판매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값에 입장권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암표는 경기장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암표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중고 플랫폼에 올라온 하나이글스 티켓 양도 게시글입니다. 평일 경기에 응원 단석 2좌석을 7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한 좌석당 14,000원, 2.5배 정도의 웃돈을 얹은 겁니다. 또 다른 게시글엔 아예 여러 좌석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미리 표를 구한 뒤 웃돈을 붙잡하는 암표입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정가에 양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터무니없이 값을 올리는 암표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 류현진 영입과 초반 연승 효과, 여기에 타 구단보다 팬심이 두터운 점 등으로 홈 경기 매진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기장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만큼 티켓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암표상으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 티켓팅 하는 것처럼 되게 열심히 클릭하지 않으면 되게 일로 내야 잡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아쉽죠. 구단과 협회 측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곤란한 입장입니다.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만 다루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는 처벌하기 어려운 겁니다. 해결을 위해서 법령 개정과 함께 구단 측과 온라인 플랫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단은 조금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러한 표가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중고 사이트 플랫폼 사업자에게 좀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야구 전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대전과 전주, 완주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1,2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7살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동종전과로 지난 202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50차례에 걸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전과 충주에서 피해자 3명에게 약 4천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로 50살 남성 A씨 등 수거책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서울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책 실무 협의체 구성과 지역화폐 등 일부 현안에선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전시가 해야 될 일들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은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저마다 대전시에 바라는 점을 건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단결해야 되고 그 단결이 곧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총정권의 힘을 더 배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간담회를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수시로 소통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어떤 틀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 공동 의제를 모아서 함께 이 대전충청의 비전을 모아나가는 그 작업을 이 정책실무협의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축소에 대해서도 박정현 당선인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 시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산 8기 들어 처음 열린 간담회가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협치에 물꼬를 튼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의원들이 박경기 아산시장이 해외 연수를 핑계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미뤘다며 꼼수 연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며 재판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박경기 아산시장은 당초 오는 28일이었던 피고인 신문기일을 다음 달 4일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뒤 21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일본과 북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최초로 서해 바닷길을 연 서산국제크루즈 서해를 깨우다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제크루즈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리 잡기 위해선 여행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앞으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요. 성공적으로 서해안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장석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산에서 출발한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 도착한 일본 오키나와. 크루즈가 항구에 머무는 6시간 동안 승객들은 배에서 내려 주요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코끼리 바위로 불리는 오키나와의 상징 만자무를 둘러보고 공원 내 마련된 상점에서는 지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품도 구매합니다. 국제 크루즈는 선박 내 시설을 즐기는 것과 더불어 편도 한두 시간 거리에서 알찬 기양지 관광이 가능한지 여부가 여행 선택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 국제 크루즈선을 띄웠지만 국내 주요 관광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서산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속초나 부산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볼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좀 쉬었다가 차를 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서 있다가.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과 해미읍성, 간월암, 삼길포항 등 관광 자원은 풍부합니다. 어떻게 관광 벨트화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외국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흥미있고 재밌는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루 안에 압축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서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된다면, 특히 서산 몽돌 해변에 웅장하게 서 있는 황금상 코끼리 바위처럼 숨겨져 있는 명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곳 오키나와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서산 크루즈가 성공하기 위해선 서산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지역인들에게 낯선 서산에 대해 지역 고유성을 살린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상에서 회를 먹는 삼길포항의 선상횟집 등 음식점 등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품 개발과 대산항 주변 숙박과 주차시설, 인력 보충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도 시급합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자원들을 잘 다듬고 또 꿰고 엮어서 매력 포인트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첫 출항을 마친 서산 국제 크루즈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서산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크루즈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내려집니다. 61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전략인 천인 계획에 참여한 뒤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의 실험 자료와 분석 결과 등을 중국 충칭 이공대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라이다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됐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서산태안 선거구에서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성일종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서산태안이 소선거구제가 된 뒤로 최초의 3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냉정한 편인데 어떤 점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8년을 했잖아요. 네. 주말이면은 지역에 늘 있으면서 많은 민원인들 또 현장을 가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많은 박수를 쳐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유치, 각종 도로, 뉴딜 사업 같은 여러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번에 아마 그러한 평가를 좀 후히 주셔서 그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해서 3선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겸손히 우리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사무총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한시적인 직책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전당대회까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맡는 당 대표한테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그때는 당연히 내려놓을 겁니다. 저는 뭐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가 되면은 원내대표를 좀 나가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당을 새롭게 하고 또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도 저 같은 사람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은 저는 주저할 생각이 없습니다. 3선 의원도 되셨고 또 사무총장까지 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해지셨는데 그렇다면 충청권의 주요 현안인 세종으로의 국회 전체 이전과 중앙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등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청 전체를 대변하고 이익을 좀 저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중원의 골고루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전체적으로 세종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약속 같은 경우는 속도의 문제지 뭐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 여러 사업들, 이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지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챙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선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에서도 서산 신공항 건설과 가로림망 국가정원 조성 등 여러 가지 현안도 또 확실한 성과를 올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작년도 연말에 설계비 10억을 넣었고 이게 연차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니까 28년도면은 아마 우리 충남 도민들이 서산공항을 이용을 해서 제주도나 울릉도를 가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가로림만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 또 이완섭 서산시장하고 삼각 체제를 이루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좀 불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발언과 또 이토 히로부미 인재설 등 여러 가지 친일적 성향이 부각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아직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 저보고 친일이라고 그러면 참 억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염 처리수가 이제 방류가 됐습니다. 물고기 하나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이용을 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와요. 이토 히로부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서산장학재단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적절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도 드렸지만 지금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제가 얼마든지 사과를 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예시를 들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반일 감정에 대한 기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예시를 안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부여군 은산리 일원에 귀농 귀촌 청년들을 위한 단독주택단지 농촌 리브투게더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와 군은 도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130억 원을 투입해 1845제곱미터 부지에 85제곱미터형 단독주택과 부속창고 20세대를 공급하고 주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합니다. 농촌 리브투게더는 입주민이 10년간 임대한 후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논산시와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이 관내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찾아 식재료의 품질 상태와 원산지 정보 확인, 위생 및 품질 안전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논산시는 학교 급식 정책 모니터링과 식자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일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2024 대전 건축박람회가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홈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와 식탁, 생활 가전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해 최신 내외장재와 단열재, 방수재 등 건축자재 전 분야가 전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30억 원을 들여 지역 167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진 피해 우려가 있는 학교 시설에 대해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 공사를 벌여 지진에 대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종교육청은 학교의 내진 성능 여부를 판단하고 미비한 학교에 대해선 보강 설계와 보강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태안군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100여 곳에 이르는 태안 지역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 야놀자 반려동물 숙박대전 코너에서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안면읍 뿌찌 해수욕장 일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해변 운동회가 마련돼 댕댕 패들보드 체험과 반려견 훈련 경연대회, 댕댕 올림픽 등이 펼쳐집니다.